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완연한 봄이 다가오면서 블루베리 농장에서도 농부들의 마음과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바쁜 시기인 봄철에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기비살포라고 하여 비료를 살포하는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쏟으시겠죠. 그러나 이 시기에 비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 농장에서 해야 할 일 중 기초 중에 기초이고 블루베리 나무를 건강하게 그리고 과일의 품질을 보장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토양 산도에 대해 잘 아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또 토양 산도를 조절하는 일에 소홀히 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절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토양 산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곧바로 그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루베리 농장의 토양 산도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양 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역시 올바른 산도 조절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토양 산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올바른 방법을 알고 올바른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토양 산도 조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키우고 과일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좋은 비료와 아미노산 등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올바른 산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행위가 허사가 됩니다. 즉 블루베리는 토양의 산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뿌리가 각종 토양성에 있는 여러 가지 비료 성분이나 또 유기물 등을 이온화해서 흡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건강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 산도 조절을 하는 행위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이라는 말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산도 조절 행위가 안 되면 역시 농부의 마음적으로만 산도 조절을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토양의 산도 조절이 안 되어서 블루베리에게는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바른 산도 조절을 위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올바른 산도 조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토양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유황을 살포하거나 관주의 방법으로 구연산 등을 투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유황이나 무수 구연산 등을 투여를 하게 되면 토양의 산도는 조절이 될까요? 첫 번째, 먼저 황산이나 무수 구연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황산이나 무수 구연산 등을 물에 희석해서 측정을 해보면 산도는 곧바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과 희석해서 관주하고 산도가 조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수 구연산을 살포하는 방법을 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주변에 그 방법을 많이 알려도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수 구연산의 효과가 막연한 이러한 주변 분들의 경험치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토양의 산도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도가 낮은 용액, 즉 무수, 구연산 등을 물과 희석을 해서 산도가 아주 낮게 만든 물을 유기물 분해가 된 토양에 투여를 하게 되면 금방 다시 산도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물에 희석된 구연산이나 황산은 물에 있을 때만 산도가 낮게 측정이 되고 산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산도가 낮게 희석이 된 물을 블루베리 토양은 기본적으로 피트모스 등 유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넣게 되면 산도가 다시 곧바로 올라가 버리는 원리가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여로 인해서 토양에 일시적인 산도 변화는 있기는 합니다만 블루베리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해서 그 효과가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연산과 같은 산을 물에 희석해서 측정을 했을 때는 산도가 곧바로 낮아지는데 그 희석한 물을 블루베리 토양에 사용을 했을 때 산도 조절의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를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토양은 산이나 알칼리가 첨가되더라도 산도 변화를 억제하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를 학문적으로 완충작용이라고 하고 이 같은 토양의 성질을 일컬어서 완충 능력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토양 완충 능력은 토양 산도가 4.5에서 6 사이에서는 정말 그 변화가 더욱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토양의 수소와 암모늄이 서로 치환이 되더라도 치환되어 빠져나온 수소 이온이 이온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물 등으로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학문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학적 원리에 의한 산도 변화가 구연산을 물에 희석해서 투여하는 행위로 인해서 토양 산도 조절이 아주 미비하다는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루베리에 관수되는 물이 아무리 산성이 아닌 알칼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 관수되는 물이 오랫동안 투여가 되더라도 토양 산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설령 변한다 하더라도 블루베리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화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노지 재배 시 산성이 아닌 빗물이 수년간 내리더라도 블루베리 토지의 산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블루베리 농장 분들은 일부 농가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블루베리 토양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 관수하는 물에 구연산 등을 희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관수를 하면 토양 산도가 떨어지겠지 하고 관수할 때 관수하는 물에 구연산을 희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막연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과학적 원리로 따져보면 전혀 근거가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연산을 희석한 물을 토양에 투여하는 행위로 인해서 토양 산도를 낮추는 것은 그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헛된 노력과 돈 낭비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 농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돈과 시간의 낭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 본인은 구연산을 희석한 물을 꾸준히 투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토양의 산도가 조절이 되었으리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블루베리가 향후에 병에 걸리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과일의 품질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질 때 사실은 토양의 산도가 부족해서 토양에 내재되어 있는 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발생된 것인데, 농부는 토양 산도가 조절이 됐다고 믿고 다른 원인만 찾아서 비료가 부족한 줄 알고 비료만 또 투여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과비료가 되어서 비료에 약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농가는 자신이 구연산이 희석한 물로 관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발생을 더 이상 토양 산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블루베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자신도 모르게 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배우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토양 산도 조절을 위해 구연산이나 기타 황성분을 물과 희석해서 그 희석한 물을 관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연산으로 산도 조절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유황을 사용하여 산도를 조절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블루베리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용 유황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그냥 유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유황을 사용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황 사용 방법은 올바른 유황을 사용하려면 먼저 유황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유황의 분해는 황박테리아가 활동을 함으로써 산도를 낮추는 원리인데요. 지상에서 지하 40cm 밑으로는 통기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황박테리아가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지하부 40cm 아랫부분은 유황을 사용해서 산도를 조절할 수 없답니다. 이 말은 간혹 유황 살포를 하고 나서 경운을 하시더라도 유황이 땅속 40cm 하단부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경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 조절을 위한 유황을 사용하실 때는 화분 재배를 하시든 두둑 재배를 하시든 그 토양의 윗부분에 그냥 뿌려서 살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박테리아는 겨울에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유황을 뿌려 토양 산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양 온도가 올라가는 4월부터 황분해가 활발하게 시작을 해서 10월 말까지는 황박테리아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 이 사이에 살포를 하는 것이 토양 산도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유황은 토양을 소독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역병, 탄저병, 시드름병 등 일반 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유황 대신 피트모스나 파인바크 등 산도가 낮은 유기물들을 사용해서 토양 산도를 낮추려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피트모스나 파인바크 등 산도가 낮은 유기물을 사용을 해서 토양 산도를 조절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토양 산도 조절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토양 산도가 블루베리 나무의 건강과 과일 품질에까지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토양 산도 조절은 1년 연중 중요하고 더욱이 수확을 앞둔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하고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성질이 너무나 온순해서 재배 기간 동안 인간들이 관수를 조금 잘못했거나 비료를 조금 잘못 주었거나 또는 전정을 조금 잘못하는 등 그 어떤 종류의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항상 인간을 용서해주고 너그러이 받아들여주는데요. 딱 한 가지, 절대 블루베리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양 산도 조절 실패입니다. 블루베리는 이 토양 산도에서만큼은 어떤 이유에서건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를 않는데요. 인간이 이 산도 조절을 잘 해주지 못할 경우 절대로 건강한 나무 상태를 유지해 주지도 않고 좋은 품질의 과일을 농부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꼭 내 농장의 산도는 적절한지 체크를 해보시고 올바른 산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실수를 하면 블루베리가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토양 산도를 맞춘다고 구연산 등을 물에 희석해서 관수를 해주면서 스스로 산도가 맞추어졌다는 안위만 가졌습니다. 정확한 이론에 기초가 되지 않은 기존 관행대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재배 기간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토양 산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농법에서 탈피해서 이제라도 이론에 바탕을 둔 내 농장의 점검 매뉴얼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